여러분, 오늘 전 세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믿기 힘든 최신 발표 내용을 혹시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하셨나요? 트럼프는 자신의 공식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는 소식을 공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겨냥한 미군의 대규모 공습 직후에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전격적인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미군에 의해 생포되었으며 이미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 제3의 장소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번 체포작전의 핵심에는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정예화된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있었으며 그들은 아주 정밀하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델타포스는 과거부터 수많은 게임과 영화 속에서 전설적인 부대로 묘사되어 왔는데 이번 작전을 통해 그들의 압도적인 실전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이 미국과 자신의 단호한 결정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정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극도의 혼란에 빠졌으며 향후 정권의 향방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체포된 것을 넘어 남미 지역 전체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발표한 마두로 체포작전의 구체적인 내막과 미군이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의 실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은 올라오자마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긴급 속보로 타전하는 등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시물에는 미군이 베네수엘라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비행기에 태워 압송하는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군사 행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트럼프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국제 정치의 중심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내 반정부 세력들은 이번 마두로의 실각 소식에 환호하며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를 지지해온 잔존 세력들과 군부의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카라카스 시내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과 무력 충돌의 위기감이 아주 진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포스가 투입된 구체적인 지점과 작전 시간대는 여전히 1급 비밀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작전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직전까지도 자신의 정권이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으나 미국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특수작전 앞에서는 결국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남미 지역에서 반미 정서를 주도해온 핵심 축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미국의 대남미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주도한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이 남미의 진정한 민주화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지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강력한 군사적 전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에 델타포스가 이슬람 국가의 수장인 알바그다디를 추적하여 끝내 제거했던 그 놀라운 비밀 작전을 아마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미군은 고도의 정보력과 첨단 기술을 동원해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를 정확히 찾아냈으며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서도 그 노하우가 그대로 발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이란의 실권자였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정밀 드론 타격으로 인해 사망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당시 미군은 리퍼 드론과 정밀 유도 미사일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오차없이 타격함으로써 적대 세력에게 미국의 힘을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켰던 사례였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얼마 전인 2025년에도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하여 이란의 주요 거점을 타격하는 등 거침없는 군사 행보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B-2 폭격기는 미국 본토에서 출발하여 이란까지 무려 11,000km를 중간 급유 없이 비행하여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무사히 복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도적인 원거리 타격 능력과 특수작전 수행 능력은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이 결코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의 산물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전 세계에 과시하며 적대 국가들에게는 공포를, 우방국들에게는 강력한 신뢰를 주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사용된 전술과 무기 체계들은 현대전의 정점을 보여주며 미군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델타포스의 대원들은 이번 작전을 위해 수개월 동안 가상훈련을 반복하며 카라카스 시내의 복잡한 지형과 궁전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숙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작전 당일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장비를 동원했으며 이를 통해 델타포스가 안전하게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지하 벙커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미군의 벙커 버스터와 정밀 타격 무기 앞에서는 그 어떤 요새도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미국의 중앙정보국인 CIA와 군 정보국 사이에 긴밀한 정보 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정보전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의 성공을 보고받은 직후 아주 만족해하며 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미국의 승리를 선언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쟁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이번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향후 추가적인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군이 보여준 이번 전술적 승리가 향후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델타포스의 활약과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가 어떻게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그 기술적 배경을 아주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가져올 거대한 지정학적 파장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그동안 중국과 쿠바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해온 핵심 국가였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는 중국이 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베네수엘라의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중국으로 향하던 저가의 석유 공급 라인은 즉시 차단되거나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쿠바 역시 베네수엘라로부터 무상에 가까운 석유 지원을 받으며 국가 에너지를 유지해왔기에 마두로의 실각은 쿠바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지정학적 연결고리를 정확히 겨냥하여 마두로를 제거함으로써 중국과 쿠바라는 두 적대 세력을 동시에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 현지 상황은 현재 미군의 헬리콥터와 전투기들이 저공 비행을 하며 도시 전역을 장악하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생사가 불투명하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과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의문의 폭발음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며 주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주요 유전 시설과 항구를 완전히 봉쇄하여 원유 수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마두로 잔존 세력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한 나라의 독재자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남미 대륙 전체의 에너지 패권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일시적인 요동을 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유가 흐름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마두로 지지자들의 격렬한 저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하면 대규모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베네수엘라 재건을 위한 과도 정부 구성안을 마련해 두었으며 서방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 원조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외신 뉴스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을 넘어 우리 일상의 에너지 가격과 국제 정세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꽃을 피울 수 있을지는 향후 들어설 정부의 역량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도박에 가까운 전격적인 군사 행동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앞으로 흐르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거대한 사건들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작전에 대한 상세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들려오는 긴급한 소식들과 추가적인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아주 약속드립니다.